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차교수와 기초물리 두 번째 시간. 우리 모나크의 피직스 아웃라인 사고 있죠. 그루버 박사께서 개발한 거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챕터 1 했는데 챕터 1에서 벡터 했죠. 벡터를 어떻게 하냐. 벡터는 우리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분으로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평성분, 수직성분 나눠서 각 성분별로 그래서 합해서 0이 된다. 또는 이러면 됐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연습 문제 풀었었는데 그 연습 문제만 풀면 벡터에 대한 기초 확실하게 되는 거. 우리 두 번째 챕터 2에는 Statics and Equilibrium, 물체의 평형을 다룹니다. 한 입자가 평형일 조건, 여기서 입자라고 하는 건 크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입자가 평형일 조건은 뭐냐면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일 조건이 평형일 조건에 해당해요. 사실은 그냥 평형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을 조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등속도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을 것이 똑같은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계속 정지해 있는 것도 등속도 운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평형일 조건이 바로 뭐냐면 한 입자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면 합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것입니다. 이 더한 게 0이면 평형 상태에 있다.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에서부터 온 겁니다. F는 ma의 F가 바로 그 물체의 합력이 되겠어요. 합력이 0이면 A가 0, 가속도가 0, 속도가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한 입자의 합력이 0이면 등속도 운동해야 되니까 계속 정지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지할 조건이 아닙니다. 가속도가 0일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제부터 시작하죠. 우리 예제에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지금 20N의 힘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 물체가 평형에 있을 조건을 구하고 싶어요. 안 움직일 조건은 뭐냐면 우리 평형 합력이 0이어야지 되죠. 그래서 요 20N에다가 더해서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 방향이 되죠. 이거 벡터니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20N이 작용하면 그러면 평형 조건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한 안 움직일 조건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줄 두 개를 이렇게 지탱을 했습니다. 이런 줄로 매달아서 작용하는 힘, 줄이 물체가 못 움직이게, 줄에 연결이 돼 있으면 못 움직이죠. 그래서 줄 끝에 연결된 물체를 줄이 잡아다니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줄이 양쪽 두 줄이 다 우리 그 수직선하고 이루는 각이 37도, 3대 4대 5, 37도일 때 이 두 줄의 장력을 T1, T2라고 했는데 어떤 물체를 매달았어요? 무게가 32N인 이런 물체를 매달았을 때 그때 장력이 얼마인지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려면 합력이 0이어야 되니까 이거 성분으로 나누죠. 수직 성분과 수평 방향 성분을 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T1의 수직 성분은 수평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인 해야지 되겠죠.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5분의 3입니다. 그다음에 수직 방향은 코사인 5분의 4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T2도 마찬가지인데 수평 방향 성분이 부호가 바뀌었어요. 수직 방향 성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부호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32N의 수평 방향 성분은 없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성분이 어떻게 돼요? 수직 방향 성분이 마이너스 32N 이렇게 되죠. 이걸 다 더하는 게 0이어야지 되니까, 우리 수평 방향 성분 먼저 합하면 여기 이렇게 되니까 5분의 3으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T1 빼기 T2가 0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T1하고 T2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T1하고 T2 같은 걸 우리가 T로 그냥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방향 성분 한번 보죠. 수직 방향 성분 다 더했어요. 다 더하니까 T1하고 T2는 이제 0으로 T로 났으니까 자, 5분의 8 T가 되겠죠. 요거에 32를 뺀 게 0 하니까 어떻게 돼요? T 5분의 8T가 32니까 우리 32 곱하기 8분의 5 할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20N이다. 그래서 장력은 각각 장력이 20N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른 예시 한번 보겠어요.
자, 이렇게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가 수레를 잡아다닙니다. 어떻게 잡아다니냐? 줄로 연결해서 잡아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위로 윗방향으로 수평 방향하고 37도 가게 이렇게 잡아다녔습니다. 얼마로? 30뉴턴으로 잡아다녔어요. 그 다음에 수레의 무게는 얼마냐면 50뉴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뭘 구하라는 거냐면 수직항력과 마찰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항력은 위로 작용하고 마찰력은 뒤로 작용하죠. 어떨 조건에서? 평형일 조건에서. 자, 이 물체가 평형일 조건에서 정지해 있을 조건입니다. 자, 구하면 어떻게 되세요? 적용할 조건이 뭐냐면 힘의 합이 0이면 되죠. 그래서 수레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인 거 구할 때 수평 방향 하면 어떻게 돼요? 수평 방향 보니까 30뉴턴짜리의 수평 방향 성분은 30 코사인 37도죠. 그래서 코사인 37도 빼기 F는 0 했으니까 F를 바로 구했네요. 마찰력은 코사인 37도 했으니까 24뉴턴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직항력은 얼마가 될까? 우리가 보통 수직항력은 mg, 무게하고 같다. mg가 무게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무게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반드시 어떻게 구해야지 되냐면 평형 조건에서 구합니다. 또는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하는 그 조건에서 구한다. 수직항력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운동 법칙을 통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 성분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위쪽 방향은 2개 있죠. 그래서 30 사인 37도가 있고 그다음에 수직항력도 있죠. 그다음에 아래쪽 방향 50이 있으니까 요 합한 게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50이 아니라 50 빼기 30 곱하기 5분의 3에서 얼마가 됐습니까? 32뉴턴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힘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힘이 이렇게 힘을 그려놓으니까 여기 이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힘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이 보이지가 않아요. 무엇만 보이느냐? 힘을 받는 물체와 그 힘의 원인인 물체만 보입니다. 그래서 힘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두 물체가 이렇게 있어야지 돼요.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우리가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여기가 있는데 이 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건 물체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정도다. 우리가 비유를 얘기하면 사랑과 비슷합니다.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뭐만 보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죠. 그래서 두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아껴주는가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힘이 없죠. 그나 마찬가지로 힘도 물체가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두 물체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힘을 주고받는 두 물체가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힘에 대한 것을 언제 제일 먼저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뉴턴이 제일 먼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이 중에서 진짜 운동법칙은 제2법칙, F는 ma가 제2법칙입니다. 제3법칙은 작용-반작용 법칙인데 작용-반작용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을 정의하기 위한 법칙이 아니라 힘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맨 처음에 발표한 뉴턴의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제3법칙을 이렇게 썼는데, 자, 사실은 프린키피아는 라틴말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한국말로 또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작용이 있으면, 항상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힘이 있으려면 두 물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풀어쓸 수가 있어야지 돼요. 반드시 힘이란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F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작용이라면 반작용이란 요 두 개 바꾼 거예요. 그래서 B가 A에게 작용한 거, 이거를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반작용이 무엇이냐 찾으라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막 반작용이 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힘이 무엇이 무엇한테 작용하는 힘인지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테이블 위에 책이 딱 놓여 있으면 이 책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중력. 중력은 어떤 힘이에요?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이죠. 중력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수직항력. 이건 어떤 힘이에요? 이 책상이 위로 떠받치는 힘이죠. 이 두 개가 작용해서 이놈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책은 여기에 평형 상태, 정지에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이 중력의 반작용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라라고 하면 어떤 거 골라내겠습니까? 네, 이거 골라낼 때 제일 처음에 뭘 해야지 된다고요? 중력이 어떤 힘인가? 중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구가 책을 잡아다니는 힘이 책에 작용하는 중력이다. 그럼 그 반작용은 뭡니까? 네, 책이 지구를 잡아다니는 힘이죠. 이렇게 바로 반작용은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하나가 작용이면 나머지 하나가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항력이 있는데, 왜 수직항력에는 항상 앞에 수직이라는 말이 붙어 다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수직항력이란 언제 작용하는 거냐면 벽이 있을 때, 아까 장력은 줄이 매달려 있을 때죠. 그래서 줄보다 더 멀리는 못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벽이 있을 때, 벽보다 더 멀리는 못 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이렇게 장력과 수직항력이 같은 종류의 힘이어서 이놈한테 구속력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이래서 여기 이렇게 벽이 있는데 여기에 공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겠어요. 마루에 공이 떨어지면 이렇게 튀어나가죠. 튀어나갈 때 어떤 힘이 있냐면 공이 마루를 쾅 때리겠죠. 그래서 공이 마루를 때리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의 반작용은 뭡니까? 자, 공이 받는 힘을 구하려면 지금 이거 공이 마루를 때리는 힘은 이건 마루가 받는 힘이죠. 자, 공이 받는 힘을 하려면 이것의 반작용을 구해야 됩니다. 반작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로 마루가 공을 때리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두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에 마루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수직인 성분만 수직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평행인 성분은 뭐라고 부르냐면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거 부르기를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마찰이 없는데 공이 이렇게 부딪히면 그때 이 공한테는 벽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합니다. 마찰이 있으면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항력의 방향은 항상 면의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수직항력은 무엇으로 구해야지 되냐면 운동법칙으로 구한다. 아까 평형 상태에 있을 때는 정지할 조건, 평형 조건으로 구하죠. 또 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나중에 하겠지만 가속도 운동할 이런 조건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평형일 조건이 아까 우리가 점일 때 했었죠. 점일 때. 근데 크기를 갖는 물체일 때는 어떠냐? 크기를 갖는 물체일 때는 위치를 이동하지 않더라도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위쪽으로 20N, 아래쪽으로 20N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력은 0이죠. 길평 이놈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돌지요. 오히려 이거 점점 더 빨리 돕니다. 점점 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평형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체의 평형 조건에는 추가의 조건이 필요한데, 이 추가의 조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강체가 평형일 때는 하나가 더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한데, 조건 1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한 작용한 합력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건 2는 토크의 합이 0이다. 이 토크는 따로 토크가 있는 게 아니라 각 힘마다 토크가 있습니다. 그 힘이 크기를 갖는 물체에 작용하면 그때 그 힘의 토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의 토크의 합이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토크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물체 중에서 한 점, 지금 이 물체가 회전하고 있으면 회전축이 바로 그 점이 되겠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점이든지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크를 얘기할 때는 어떤 점에 대한 토크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토크는 없어요. 어떤 점에 대한. 그래서 이 점에 대한 토크는 그 점에서부터 힘의 작용선에 수직선을 그립니다. 그걸 바로 뭐냐면 힘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경우에 3m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힘의 크기와 그 고정점에서 힘까지의 거리를 곱한 거, 이걸 토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크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 돌던가 그 반대 방향으로 돌던가 이러겠죠. 그래서 한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반대쪽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데, 이 플러스 방향 어떤 걸로 플러스를 정할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또 예제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 경우에 시소 같은 거죠. 시소 가운데다가 중심점을 이렇게 평형을 해놨어요. 그리고 한쪽 끝에 3m 끝에 되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 알았어요. 소년이 200뉴턴, 무게가 200뉴턴입니다. 그리고 300뉴턴짜리는 요거 평소랑 좀 가까이 앉아야 돼요. X라는 위치에 지금 앉았습니다. 이랬을 때 X가 얼마면, 자, 한 사람의 무게는 200뉴턴이고 다른 사람의 무게는 300뉴턴이라면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평형이 될까? 그 다음에 저 시소가 첫 떠받치는 힘이 무엇일까? 이거 한번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조건을 해야 되겠죠. 이때 플러스 방향 먼저 정한다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겠어요.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 정할 것 같으면 어때요? 300뉴턴에다가 거리인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X죠. 작용점까지 거리 X죠. 그래서 300X. 그 다음에 200뉴턴짜리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거리가 얼마입니까? 3이죠. 힘까지 수직선 그려야 돼요. 3. 자, 그게 0이니까 X가 얼마 나왔습니까? 2m가 나왔죠. 그래서 힘이 좀 크면 더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축이 얼마로 밀어낼까, 위로 떠받칠까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수직 방향 힘만 있으니까 그것만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 1로 그것만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F-300-200은 0에서부터 이 F는 500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네, 여기에 지금 벽에 사다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다리가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수직항력과 마찰력이 작용하고 위에도 벽에 수직인 방향과 접선 방향 비교를 해서 AX, AY인데 문제에서 AX는 3뉴턴, AY는 2뉴턴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우리 몰루님 사다리의 무게, 이게 균이라면 사다리의 무게는 그 사다리 가운데에 딱 작용하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직항력과 마찰력 BX와 BY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 세 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하죠. 그래서 그 3개를 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할 게 BX, BY, W고 아는 것은 AX, AY 두 개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식은 조건 1. 뭘 하면 되겠습니까? 네, 힘의 합. 네, 이거 수평 방향 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평 방향 힘 먼저 딱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BY와 AX가, BX죠. BX와 AX가 합해서 0이 되는 거에서부터 바로 우리 BX는 3뉴턴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힘, 수직 방향의 힘, 여기 하면 BY하고 AY는 윗방향이니까 더하기 BY 더하기 AY, 그 다음에 W는 아랫방인가 마이너스 W에서 0 했죠. 그런데 여기는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식 하나만 주어지고 이제 뭐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 하면 되겠어요? 토크가 0 하나 요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고정점을 하나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고정점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 모르는 거 좀 없어 보일 거가 많은 대로 고정점으로 딱 취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A를 고정점으로 취할 것 같으면 AX, AY는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A를 고정점으로 하고 우리 플러스 방향을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겠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자, 그래가지고 뭐부터 계산합니까? 네, BY부터 계산하면 BY가 A점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거리는 L이 이렇게 됐으면 밑에 코사인이니까 사인이니까 코사인이죠. 코사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BX죠. BX는 거리가 얼마예요? 자, 여기에서 사인이죠. L 사인 30, 요 밑에, 여기가 거리죠. L 사인 30. 근데 요거는 지금 어떤 방향입니까? BX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W도 어때요? W도 시계 마이너스 방향이죠. 이게 또 마이너스 돼가지고, 자, 그게 0 하니까 시계 하나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식 하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 요 정리한 거 요 두 개 가지고서 우리 두 개를 구하면 되겠어요. 두 개를. 자, 그래서 우리 세 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구해놨고, 나머지 두 식이 이렇게 있다면, 요 두 식 가지고 두 개 구하는 거 쉽죠? 1식에서 2식을 뺐더니 우리 금방 나오네요. 2식에서 1식을 빼니까 금방 나오죠? 10뉴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1식에 대입하니까, 그 다음에 W가 금방 나왔죠? 이런 식으로 평형 조건을 이용할 것 같으면 모르는 힘들을 착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찰력을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여기 마루에
물체가 있는데 내가 물체를 F로 잡아다니는데도 평형 상태에 있다. 안 움직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힘들이 있는데 이 힘들이 합을 다 0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마찰력이 작용했다는 뜻인데 물체가 안 움직일 때, 면과 면이 안 움직일 때 작용하는 힘을 정지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정지마찰력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W를 상자의 무게라고 하고 밑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의 작용, 수직항력 위로 작용한다 그랬죠. 이 수직항력은 얼마냐? 이거 평형 조건에서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상자를 잡아다니는 수평 힘이 있고 마찰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형 조건, 움직이지 않을 조건이 뭐냐면 수직 방향이 같다, 0이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N하고 W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수직항력이 무게와 같다라고 하는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찰력은 어때요? 내가 잡아다니는 힘하고 같죠. 그래서 내가 잡아다니는 힘을 점점점 크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도 커집니다. 이게 정지마찰력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러면 정지마찰력을 정하는 식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따로 없죠. 따로 없죠. 이 평형 조건에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용한 힘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지마찰력 중에서 하다가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직전의 마찰력, 이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이건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한다. 수직항력이 면과 면을 누르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비례 상수는 그걸 정지 마찰 개수라고 합니다. 그 비례 상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면과 면의 성질, 매끈닥 하면 이 마찰 개수가 작고 거끌거끌하면 마찰 개수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 마찰 개수를 구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기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에 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32N짜리 줄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줄을 하나 걸었어요. 이게 이제 장력이 작용합니다. 자, 요걸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아는 게 바로 뭐냐면 막대의 무게 80N하고 추의 무게 32N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건 저쪽 경첩이 있는 쪽에서 잡아다니는 거 A, B, 그 다음에 장력, 이 세 개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겠어요. 자, 그래서 수평방향 줄의 장력을 구하라. 우리 아는 건 밑으로 작용하는 건데 수평방향 장력을 구하라 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 네 개 중에서 얼마일까? 이게 밑으로 작용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수평방향도 알고 있을까? 네, 알고 있죠. 이건 크기를 갖는 거기 때문에 토크가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장력을 구하려면 어떤 놈을 우리가 고정점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걸 고정점으로 하는 게 좋냐면 왼쪽 경첩을 고정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모르는 게 A와 B 저쪽 두 개가 다 있죠. 우리가 지금 장력은 구하려고 하지만 저 모르는 거가 두 개가 있으면 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기를 고정점으로 하면 A, B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뭐만 하나 남아요? 장력만 하나 딱 남죠. 그래서 우리 경칩을 할 것 같으면 네, 거기서부터 32N, 이건 끝이죠. 끝이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5분의 4L이죠. 그 다음에 80N, 그럼 거리가 얼마입니까? 5분의 2L이죠. 그 다음에 장력은 거리가 얼마입니까? 5분의 3L이죠. 그거 빼기 했죠. 우리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시계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 금방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장력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3T가 288이니까 장력이 96N이다라고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하는 거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작용하지만 장력이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경첩이 막대를 수평 방향으로 잡아다니는 B를 구하라. 자, 여기서 구하라. 이 중에서 고르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딱 보니까 힘만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힘의 합은 성분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이미 구해놨습니까? 장력을 이미 구해놨죠. 그래서 네, 그거 금방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력하고 같아야 되니까 내가 이거 뭡니까? 이거 96N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 있나 보겠어요. 자, A를 구하라. 자, A, 이거 금방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걸 같아요? 답이 금방 골라집니까? 네, 이것도 우리 수직방향 힘 할 것 같으니까 요거 하나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죠? 그래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부터. 네, 요건 바로 얼마야지 되겠습니까? 네, 80하고 32 더한 거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딱 구했더니 112N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금방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자, 막대와 추의 무게가 2배가 됐어요. 80N짜리가 160N이 되고 32N짜리 추가 얼마가 됐어요? 64N이 됐을 때 여전히 평형 상태라면 아래 설명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네, 이게 2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장력도 2배가 돼야지 된다. 이거 올 것 같습니까? 밑에 있는 게 2배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으로 당기는 A도 2배가 된다. 밑으로 되는 거 2배가 되면 저 A는 당연히 2배가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B도 2배가 된다. 만약에 T가 2배가 된다면 B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부터 알아볼까요? 자, 여기 답을 고르는 것인데, 세 개가 다 맞다? 1만 맞다?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한번 골라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식은 뭐가 됩니까? 이 세 개가 되죠. 그래서 저기 하나를 우리 맨 처음에 한 것처럼, 자, A 있는 그 경첩으로 한 돌림, 토크가 영일 조건, 그 다음에 힘이 영일 조건, 이렇게 했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식에서부터 우리 여기 뭐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80하고 32가 2배가 되더라도 여기 t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가 2배가 되면 t도 당연히 2배가 되는 그냥 눈에 보이죠. 그래서 1번이 옳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b-t는 0, 여기서부터 t가 2배가 되면 b도 2배가 되죠. 그래서 3도 옳죠.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a는 뭐예요? 저 80하고 30이 더한 거 같아야 되니까 그거 2배가 되면 이것도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옳으니까 1번, 2번, 3번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몸무게가 150N인 사람이 저기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올라섰는데도 역시 평형 조건이라고 한다면 B는 어떻게 될까? B는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B가 뭐하고 같다고 그랬습니까? 장력하고 항상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 여기서부터 뭐하고 같은지 요거 할 때, 자, 요거 계산하려면 한번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올라서지 않았다면 됐을 때 장력이 얼마가 됐어요? 또 장력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장력하고 B하고는 항상 같아야 되는데 올라서지 않았을 때 장력이 얼마였냐면 우리가 구해놨었죠. 96N. 그러면 올라서면 어떻게 될까? 맨 오른쪽에 올라선다고 하겠어요. 맨 오른쪽에 올라서고 나서 토크 합이 영일 조건을 구하겠어요. 그러면 32자리에다가 여기에 150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장력을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거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장력은 296이 되는데 저 B는 장력하고 항상 같아야 되니까 어때요? 96하고 296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150N의 사람이 또 올라갔어요. 또 여전히 평형이라면 A는 어떻게 될까? A는 우리 금방 알죠. 어떻게 됩니까?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수직 방향만 있으니까 어디서는 상관이 없죠. 수직 방향이니까 자, 그만큼. 자, 그래서 150만큼 더 커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150 커졌으니까 그거 얼마입니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62N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번엔 문제가 이제 다른 문제네요. 여기에 중간에 질량 중심에 막대의 중심에 힘 F를 이렇게 작용하는데 그때 얼마만한 힘을 작용하면 장력이 0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작용하면 장력이 0이 되겠습니까? 장력이 0이라고 생각하고 돌림힘 조건 썼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네, 저쪽 끝 경칩주를 중심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32 한 번 하고 180 한 번 하고 F를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돌림힘이 0일 조건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44N이 딱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마찰 계수하는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잡아 끌지 않고 각도를 37도를 해가지고 F라는 힘으로 끌었습니다. 자, 이렇게 F라는 힘으로 끌었는데 F가 10일 때도 안 움직였고 20일 때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그럼 20일 때 마찰력, 그 직전의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그랬을 때 F가 20일 때 수직 항력을 구하라. 저 F가 20일 때 수직 항력을 구하라. 그럼 이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때 이 중에서 얼마까 고르는 겁니다. 20일 때. 그러면 어떤 조건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직 방향 성분이 0이 돼야 되겠죠.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수직 방향 성분 0이라는 조건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20의 5분의 3. 요건 뭐 사인 37도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40은 0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n은 28뉴턴. 네, 여기 딱 나왔습니다. 수직 항력은 구했습니다. F가 20뉴턴이면 수직 항력은 항상 28뉴턴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문제냐면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마찰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네요. 움직이기 시작할 때니까 이 마찰력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 평형 조건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떤 평형 조건입니까? 수평 방향 성분이 0이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그 조건을 이용해서 금방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수평 방향 성분은 F 코사인 37도죠. 그래서 F 코사인 37도하고 F, 라지 F, 내가 잡아다니는 힘하고 여기 마찰력하고 그거 더한 게 0이니까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바로 나왔어요. 16톤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네, 요거 16톤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때 마찰 개수, 정지 마찰 개수를 구하라. 정지 마찰 개수는 뭐였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 무엇과 무엇에 비였습니까? 네, 수직 항력과 마찰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을 수직 항력으로 나눈 거였죠. 근데 우리가 그거 다 구해놨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구하라고 한다면 아까 구한 게 뭐였어요? 아까 우리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미 구해놨었죠. 그리고 수직 항력도 구해놨으니까 자, 최대 정지 마찰력 16톤, 수직 항력 28뉴턴 했으니까 네, 정지 마찰 개수는 7분의 4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까? 자, 이 평형 조건으로 우리 벡터 계산하는 것도 많이 익숙하게 했고, 평형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크기를 갖지 않는 물체의 경우에는 그냥 힘의 합이 0이다라고 하는 것만 평형 조건으로 쓸 수가 있는데, 크기를 갖는 물체는 회전하지 않아야지 되니까 토크의 합이 0이어도 좀 0이어야지 되는데, 그때 모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모르는 것만큼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식 어떻게 세우면 좋느냐? 고정점을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정지 마찰계수 7분의 4죠. 두 번째 챕터 2 마치겠습니다. 챕터 3 또 기다려 주세요.